대학생 자원봉사단 써니의 행복한 모바일 세상팀 신민성 써니라고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장소에 최대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카카오맵. 오늘은 이 카카오맵을 사용하기 전 몇 가지 기능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서 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글씨 크기를 키우는 방법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줄이 3개로 그어진 버튼 보이시나요? 이 버튼은 메뉴 버튼인데요. 가장 먼저 이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도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글자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글씨 크기를 골라주세요. 저는 크게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뒤로 가는 버튼을 눌러서 다시 돌아가 보면 짜잔! 보이시나요? 글자 크기가 크게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겠죠? 다음은 지도를 움직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기능은 내가 원하는 장소의 주변을 살펴볼 때 유용한 기능인데요. 가장 먼저 검색창을 클릭해주세요. 다음으로 검색창에 내가 가고 싶은 장소를 검색하고 선택합니다. 지도에 아무 곳이나 꾹 누른 채로 손을 이동시켜서 지도를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지도를 구석구석 원하는 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장소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검색창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검색창에 내가 가고 싶은 장소를 검색하고 선택합니다. 그 다음 아래의 흰 박스를 잡고 위로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거실 수도 있고 거리의 사진을 볼 수도 있고 즐겨찾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맵은 지도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맵 아이콘 그리고 기호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위에 있는 네모 박스는 검색창입니다. 메뉴 버튼과 음성 검색 버튼이 같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 버튼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위에 있는 버튼은 실제 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로드뷰 버튼이고 마지막 버튼은 나침반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빨간색 동그라미는 내가 있는 현재 위치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왼쪽 하단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은 지도를 확대, 축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 하단에 있는 파란색 네모 모양의 길찾기 버튼은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길을 찾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매번 검색해서 길찾기 하는 거 귀찮지 않으셨나요? 이럴 때 간단하게 즐겨찾기를 등록해 두시면 훨씬 간편하게 길찾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맵에 들어가시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즐겨찾기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누르면 별 모양의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이 별 모양의 폴더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즐겨찾기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검색창에 즐겨찾기 하고 싶은 장소를 검색합니다. 즐겨찾기 하고자 하는 장소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완료를 터치하시면 즐겨찾기 등록 성공입니다. 이제 방금 들어간 별 모양 기본 폴더에 다시 들어가면 즐겨찾기 설정된 장소를 편하게 검색하고 길찾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경로를 즐겨찾기 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소를 즐겨찾기 등록하시는 것처럼 내가 자주 가는 경로도 즐겨찾기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경로 검색을 하시면 화면과 같은 모습이 핸드폰에 보여지실 거예요. 가장 먼저 추가하고 싶은 경로에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점 3개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3가지 항목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가운데에 있는 즐겨찾기를 클릭합니다. 추가하고 싶은 폴더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론 즐겨찾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인 집을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미리 나의 집을 등록해두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집으로 버튼 하나로 편리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홈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줄이 3개 그어져 있는 모양을 눌러줍니다. 여러 설정들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 마이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마이 페이지가 등장하면 즐겨찾기를 누른 후 집 옆에 점 3개 모양을 클릭하고 수정을 누릅니다. 검색창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즐겨찾기 하고 싶은 장소를 검색합니다. 다음으로 집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장소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짜잔!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3번째 단계에서 집이 아닌 회사 옆 점 3개 모양을 클릭하시면 회사도 즐겨찾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이 기능을 활용해서 집으로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홈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 대중교통 버튼을 클릭합니다. 집으로 상자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집으로 즐겨찾기를 등록했기 때문에 바로 집으로 가는 경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간편하죠? 이번에는 카카오맵의 다른 기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뭘 먹을지 고민이 되시거나 주변에 좋은 장소 없을지 고민되실 때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주변 장소를 추천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떤 기능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가장 먼저 하단 주변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위치 주변의 가게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마음에 드는 가게를 선택하시면 해당 가게의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가게를 클릭하시면 우측 하단의 경로 안내를 이용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로 내려보실 경우 상황별로 장소를 추천받을 수도 있고 주변의 인기 장소나 동네 축제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카카오맵에서는 지하철 노선도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지하철 노선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홈 화면 왼쪽 상단에 줄이 3개로 그어진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러 개의 메뉴 중에 지하철 노선도를 클릭합니다. 지하철 노선도가 등장했는데요. 화면을 움직여서 지하철 노선을 살펴볼 수도 있고 상단의 검색창에서 역을 검색하거나 역을 클릭하면 출발지, 도착지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하철 노선도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출발지, 도착지를 선택합니다. 길찾기와 비슷하게 노선 설명이 등장하는데요. 지하철 역 사이를 이동하는 데에 필요한 소요시간, 환승시간, 환승 횟수, 환승 방향, 지하철 도착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약자를 위한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를 타시거나 계단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카카오 맵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화면 상단에 검색창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원하는 장소를 입력하고 해당 장소를 클릭합니다. 아래에 등장한 배너의 정보를 위로 올려줍니다. 상세 정보가 나올 경우 화면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교통약자 이용 경로 안내를 보실 수 있는데요. 클릭해주세요. 원하는 출입구의 방면을 선택합니다. 해당 역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원하는 출입구까지 가는 교통약자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에서 말씀드린 화면을 더 내릴 경우 해당 출구별 교통 편의시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카카오 맵을 이용하기 전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 또한 일부라는 거 놀랍지 않으신가요? 더 다양한 기능들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카카오 맵 공식 블로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사용해 보시면 정말 쉽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저희 행보새는 다음에 더 좋은 교육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써니의 행복한 모바일 세상팀 신민성 써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카카오 맵이라는 어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저랑 함께 걸어보시면서 길찾기 기능을 이용해 보실 거예요. 그럼 함께 따라와 보실까요? 일단 그럼 길찾기 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여기 화면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파란색 네모 모양의 길찾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보시다시피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자연스럽게 잡아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위쪽에 출발 칸을 눌러서 출발지 변경도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도착칸을 선택하신 뒤에 가시고자 하는 곳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저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를 검색한 뒤에 출발지나 도착지가 맞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제 경로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위쪽을 보시면 각각 자동차 모양, 버스 모양, 사람 모양, 자전거 모양 버튼이 있는데요. 각각 차를 타고 도착지로 가는 방법, 버스로 도착지를 가는 방법, 걸어서 도착지까지 가는 방법, 자전거를 타고 도착지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는 이번에 버스를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버스 모양을 누른 뒤에 아래로 화면을 내려보시면 다양한 경로가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왼쪽에 큰 숫자 보이시나요? 이 숫자는 도착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알려줍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건 정류장 이름과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주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일단 하나씩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경로 선택창에서 등장하는 아이콘별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자동차, 대중교통, 사람, 자전거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이 구역은 내가 원하는 수단의 경로를 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대중교통을 택해서 메뉴를 살펴볼까요? 출발지와 도착지가 쓰여진 곳 우측에 화살표 모양의 버튼이 보이시나요? 이 버튼은 출발지와 도착지를 바꿀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 밑에 위치한 점 3개의 버튼은 메뉴 버튼이며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는 대중교통을 수단으로 골랐는데요. 이 부분은
내가 어떤 수단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지 택할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버스와 지하철을 함께 이용하는 법. 이렇게 세 가지를 골라서 택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는 출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천 순위라는 정렬 버튼 누르면 다른 방식의 정렬로 바꿀 수 있어요. 최단 시간순, 최소 환승순 등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경로를 보여줍니다. 아래는 내가 선택했던 수단에 맞게 검색된 경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예상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 아래는 내가 목적지로까지 가면서 도보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교통비는 얼마나 드는지, 대기 시간은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이미 버스와 지하철이 떠났다면 다시 새로운 검색이 필요하겠죠? 현재 시간에 맞게 다시 검색이 필요하다면 우측 하단에 동그란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버튼을 누르면 해당 시간에 맞게 새로운 경로들을 다시 알려줍니다. 이상 경로 선택 아이콘별 기능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침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헷갈리거나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해서 답답하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기 오른쪽 버튼을 활용해서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여기 나침반을 터치하면 북쪽이 위로 가도록 지도의 방향이 바뀌는데요.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동그란 버튼을 한번 누르면 화살표가 생기면서 나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버튼을 2번 누르면 내가 가는 방향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제가 한번 돌아볼게요. 보이시죠? 이 지도를 넓게 봐보기도 하면서 내가 목적지까지 잘 가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짜잔! 드디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여기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버스가 언제 오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집에서 핸드폰으로 혹은 걸어가시는 도중에 버스가 언제 오는지 궁금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카카오 맵을 이용하시면 실시간으로 내가 탈 버스가 언제 어디에서 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내 주변 가까운 버스 정류장 아이콘을 볼 수 있어요. 이걸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정류장에 대해 정보가 나오고 어떤 버스들이 오는지 언제 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위치해 있는 정류장 이름이 같은지 번호가 같은지를 확인하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정류장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검색창을 보실 때 여기 정류장 이름 옆에 번호 보이시나요? 이 번호가 버스 정류장 번호인데요. 여기 보시면 각각의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 정류장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맵과 여기 보이는 이 번호가 일치한다면 맞게 오셨다고 볼 수 있죠. 특히 환승을 하실 때 이 방향이 맞는지 많이 헷갈리곤 하시는데요. 이 방법을 활용하신다면 절대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면 이 정류장에 도착하는 여러 버스들이 보이시죠? 저는 방금 길잡기에서 463번 버스라고 알려줬으니까 이 버스 번호를 눌러볼게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버스의 전체적인 노선과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왼쪽 위에 노선 정보 버튼 보이시나요? 이 버튼을 터치하면 각각 버스별로 운행 지역, 시간, 배차 간격, 주요 경유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버스 정보는 가끔 시스템의 오류나 지연으로 버스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꼭 5분 정도 여유를 두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탈 버스가 지금 곧 도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버스를 타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저는 드디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교육 영상은 어떠셨나요? 물론 처음에는 어렵고 생소하셔서 손이 많이 안 가시겠지만 저희 교육 영상을 계속 돌려보시고 실생활에서 카카오맵을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정말 쉽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저희 행모세 교육 책자에 더욱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럼 써니는 다음번에 더 새롭고 좋은 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